사람과의 관계는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진심이 아닌 껍데기뿐인 친절로 다가오는 사람은 더욱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공감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이면에 감춰진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시작할 무렵부터 조금씩 영향을 미치며 알게 모르게 상대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파괴적인 영향이 단숨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 천천히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이상 징후를 놓치고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죠. 겉으로는 매너 있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짜 얼굴은 위기의 순간 혹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나타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연기할 수 없는 습관입니다. 누군가를 얕잡아 보거나 사소한 문제에 거칠게 반응하는 태도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본성의 단편이 스친 것이며 우연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은 이미 그 장면에 분명하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관계 초기에 우리는 자주 속게 됩니다. 대화가 잘 통하고 유쾌하며 배려심이 있어 보이는 외형에 안심하죠. 하지만 진정한 인간성은 누군가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느낄 때 또는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친절은 누구나 흉내 낼 수 있지만 존중은 본성에서 나와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관계를 시작할 땐 상대의 말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장 큰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침식합니다. 그래서 경계심 없이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처음엔 사소해 보였던 불쾌감들이 쌓이고 결국 나의 자존감, 감정, 일상이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인의 외적 매너나 말솜씨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소한 일에서조차 그 사람이 얼마나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는 감각입니다. 본성은 큰 사건이 아닌 오히려 작고 지나치기 쉬운 장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화려한 말이나 잘 꾸민 태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순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장면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듯이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상대의 사소한 언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민낯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상대가 서빙 직원이든 배달원이든 혹은 후배이든 간에 무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친절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무례함이 나를 향해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지 않고 대신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기보다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불행을 흥미거리처럼 말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실패를 가볍게 여기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내 고통도 하찮게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감 없는 위로는 더 큰 상처가 되며 감정을 나누기보다 소비하려는 본성이 의심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타인을 고립시키는 태도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무던한 듯 보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 보호를 위해 가까운 사람조차 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 회피를 넘어서 관계를 이용하려는 이기적인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는 질투를 칭찬처럼 포장하는 언행입니다. 너니까 된 거야. 우린 감히 꿈도 못 꾸지와 같은 말들은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성취에 대한 불편함과 은근한 비교 의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으며 기회가 된다면 방해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으로 상대를 흔들고 조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처음엔 과하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정함이 간섭이 되고 통제가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고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이러한 유형은 결국 내 감정을 지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진심처럼 들리는 약속도 상황이 닥치면 말을 바꾸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댑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무너뜨리며 함께하는 사람을 혼란과 실망 속에 빠뜨립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본성은 단 한 번의 행동, 한마디의 말, 한 장면에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감각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무례함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겠거니 하고 넘깁니다. 모두가 바쁜 하루를 살아가고 누구에게나 날이 선 날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더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무례함이 습관처럼 이어진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 깊은 곳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무례함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유쾌해 보여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말을 돌려가며 비꼬거나 사과라는 이름 아래 다시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요. 내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라는 말로 얼버무리거나 그걸 그렇게 받아들였어? 라고 상대의 감정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반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타인의 기분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먼저 걱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상대의 상처보다 자신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과를 할 때조차 사과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 척입니다. 반성하는 척, 공감하는 척, 걱정하는 척. 하지만 행동은 늘 같고 무례는 계속됩니다. 이 반복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본심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본심은 언젠가 더 큰 상처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감정이 좋을 때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내 실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무기 삼아 타인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결코 나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위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보입니다. 반복되는 작은 무례, 뾰족한 말투, 피할 수 없는 불편함.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무례함은 때로 침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연락을 무시하고 내 이야기를 대충 듣는 태도 속에도 나는 너를 가볍게 여긴다는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 없는 태도에 자꾸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단호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은 경고이고 세 번은 경계해야 할 본성입니다.
당신의 평온은 어떤 이유로든 흔들려선 안 됩니다. 반복되는 무례함 앞에서 괜찮아라고 넘기지 마세요.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 사람 사실은 괜찮은 사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 사실은 나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분명히 어딘가 불편하고 이상했는데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그땐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거라고 애써 넘기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대개 처음부터 그 작은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대부분 그 순간엔 착하게 보이고 싶다, 좋은 사람이길 바란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경계를 늦춰버리죠. 그러다 결국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그 불편함이 예고였구나. 그러니 이제는 착한 사람, 참아주는 사람이 되려 애쓰기보다는 눈치를 챌 줄 알고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관계라는 건 무작정 오래 이어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가 나를 지치게 하지는 않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죠. 가끔은 그 사람 예전엔 안 그랬는데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이제야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몰라요. 사람의 본성은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 혹은 타인에게 권력이 없다고 느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따뜻해 보여도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연출된 태도인지는 시간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관계 초반일수록 너무 빨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 사람의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해야 해요. 단 한 번이라도 싶었던 장면이 있다면 그건 결코 사소한 게 아닙니다. 그 찜찜함이 바로 내 안의 감각, 즉 자기보호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경계입니다. 정말 건강한 관계는 내가 긴장하지 않고도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차분히 살피고 느끼며 나를 먼저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에 스스로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나를 잘 지켜낸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누군가에게 실망하기 전에 먼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스러운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해 나가다 보면 상처가 아닌 존중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고 섬세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 모를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늦어지면 눈치를 주고 자신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겉보기엔 다정하고 애정 어린 관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관심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무기로 삼아 상대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스스로의 감정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압박을 가합니다. 이들은 주로 내가 그럴 줄 몰랐어,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 같은 말로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하며 본인의 감정을 상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듯 행동합니다. 겉으로는 사랑, 우정, 배려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어느새 자신의 기준과 감정이 흐려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이 우선시되며 점차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 조종자들은 자신의 애정 표현을 무기로 만들어 내가 날 위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부담을 조용히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강하게 몰입하고 급격히 친밀감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관계를 만든 뒤 그 유대를 무기로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이들은 자신이 아닌 상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길 바라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압박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며 나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감정을 교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감정을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관계에서 내가 점점 피로해지고 나의 선택과 표현이 줄어든다면 그건 단순한 친밀감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 조종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다정함보다 그 다정함이 나를 얼마나 편안하게 하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지 끊임없는 설명과 눈치 속에서 살아가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 상대를 흔드는 사람은 결국 내 삶까지 흔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둘지 말지는 오롯이 나의 감각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 감각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본질적인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종종 그 사람의 말을 기준 삼아버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한 인사, 무조건 도와줄게라는 약속, 너만 믿어라는 든든한 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행동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바빴겠지, 잊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반복되다 보면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엔 신뢰가 무너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일관되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좋은 말만 합니다. 듣기 좋은 말, 기대하게 만드는 말. 하지만 정작 실천은 따르지 않죠.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부탁하면 핑계를 대거나 모른 척하는 사람, 늘 응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자리를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말은 많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가 신뢰를 줍니다. 약속을 지키고 조용히 챙기고 말 없이도 곁에 있어줍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일관성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진심이 없으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니까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항상 내 편이야 해놓고 누군가 앞에서는 말을 바꾸는 사람, 사적인 자리와 공적인 자리에서 말투와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결국 본인을 포장하기 위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다들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동의 패턴이 나타나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그 말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느냐입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꾸준한 태도에서 보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건 결국 나를 소홀히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의 크기보다 그 사람의 반복된 행동을 보세요. 잘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실망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행동이 말해주는 진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신뢰하고 기대려 할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이상한 기운이나 어딘가 불편한 마음을 종종 무시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친절하고 겉모습이 온화하기 때문에 내면에서 경고음이 울려도 내가 예민한가? 설마 저 사람이 그럴까? 하며 스스로를 타이르죠.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포착하는 진실은 대개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섬세한 감각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조용히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반면 감정이 요동치고 말의 진심을 계속 해석하게 되는 관계라면 그 안엔 분명히 어긋난 균형이 존재합니다. 말은 누구나 다정하게 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태도에서는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불편함, 이상하다고 느꼈던 언행, 사소하지만 마음에 남았던 찜찜함. 그 작은 조각들이 쌓이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왜 그랬을까 보다 나는 왜 불편했을까를 먼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상대를 해석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내 마음이 일렁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감각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경계를 넘는 순간을 눈 감아줄 때 조금씩 금이 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친절한 말보다 무심한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밝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막상 곁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고 지치게 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줍니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고 사람의 반복된 말과 행동에서 그 본질을 읽어내는 눈. 그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지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결국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타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건 타인의 본성이 아니라 내 감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참고 있는 내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스로 느꼈던 이상함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각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건 말보다 더 깊은 감각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의 겉모습이나 태도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관찰하면 분명 신호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관계의 초기에 발견해야만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성이 불편한 사람은 단번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 사소한 말투,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본질은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약한 존재에게 쉽게 무례해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타인에게 보이는 태도는 언젠가 나에게도 그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유형입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듯 보여도 정작 본인의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불행을 흥미거리로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웃으며 이야기하거나 진심 없는 위로를 건네는 사람은 결국 내 상처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가까운 이를 희생시키는 사람입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 자신이 곤란해지면 갑자기 누군가를 탓하며 빠져나가려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투를 칭찬처럼 포장하는 사람입니다. 칭찬 속의 비교와 비하가 숨겨져 있는 말들은 언젠가 내 성공이나 행복이 그들의 불편함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을 조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다정함과 친절 뒤에 숨어 상대를 통제하려는 모습은 곧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잊거나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의 신뢰를 흔듭니다. 처음엔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망과 혼란만 남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는 절대 우연한 실수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그건 충분한 경계의 이유가 됩니다. 관계는 한두 마디 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자존감이 흔들린다면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경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이상함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면의 경고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내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을 읽다였습니다.